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업종은요, 살짝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죠. 화장품주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살짝 부진했고요. 3분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일이죠. 화장품 10월 수출 잠정치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화장품 수출이 하락한 이유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화장품 월별 수출액 성장률이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호관세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다들 눈치를 보는 내용 때문에 약간은 주춤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 지금 잠정치 나온 기준으로는 7.6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감소를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석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석 포함한 좀 장기 연휴가 있었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업일수가 약 이틀 정도 모자랐고요. 그래서 올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거의 10%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시적으로 좀 캘린더 이펙트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의 변수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시장 확장에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 시장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처음에 K뷰티가 첫 붐이 일었을 때 중국이 저희가 좀 타겟했던 그런 국가였다가 지금 최근 2, 3년간은 이게 미국으로 넘어왔고 이제 다음 시장으로 유럽을 다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럽은 또 성분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많이 중시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및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라든지 그리고 또 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 폴란드가 의외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는 지금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럭스토어인 로스만 같은 채널에 지금 입점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 외에도 터키에도 또 그라티스라는 또 H&B 스토어가 있는데 이쪽에 또 우리나라 립 제품들이 좀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입점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쪽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큰 시장이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유럽과 또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소득 수준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제 충분히 K뷰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의 다음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해외 확장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 화장품 기업은 중국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호재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거의 10년 네. 동안 계속 풀리네 마네 하다가 계속 못 풀리고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왔는데요. 거의 10년 동안 이제 못 풀리다가 근데 그 사이에 좀 관광 소비에 대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한한령 이전에는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 위주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면세점으로 다 몰려가셔가지고 대형 브랜드를 구매했던 그런 패턴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자유여행 그리고 또 패키지가 아니라 또 길거리에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네. 소비하는 걸 똑같이 소비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 외국인 면세점 그러니까 외국인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 그런 로드샵들을 보시면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그런 점포들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화장품 쪽에서도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로드샵 위주로 이런 소비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대형 브랜드보다는 이제 인디 브랜드나 좀 스몰 브랜드 위주의 성장이 저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내 기업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가 될 텐데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북미 시장에 계속해서 속도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최근 2년간 굉장히 성장을 이끌었던 이제 북미 내에서의 브랜드는 코스RX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스RX가 여러 가지로 가격이나 이런 정책들을 조금씩 정비를 하면서 코스RX 성장세는 약간은 둔화됐지만 이제 그 다음 주인공으로 라네즈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네즈는 이제 립 제품 그리고 또 립에 바르는 그러니까 입술에 바르는 마스크팩이라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세포라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에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최근 더마 화장품 카테고리가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 유통 채널들도 이 더마 화장품의 입점을 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에스트라라는 더마 브랜드가 지금 미국에 이제 입점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또 트렌드나 유행에 맞게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사업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아모레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그렇게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어디서 우리가 요인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3분기는 이제 800억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세 쪽이 아무래도 2분기처럼 네. 약간은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면세 채널이 가장 마진이 좋은 채널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좀 실적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분기가 또 이렇게 화장품에서는 약간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고, 그리고 4분기는 또 연말 쇼핑 시즌이고 여러 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나 여러 쇼핑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지금 3분기 저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저점을 딛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LG생활건강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에이펙 공식 협찬사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둔화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좀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LG생활건강이 면세점 및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아모레 대비 조금 더 높았던 부분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코스RX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북미 쪽을 드라이브를 많이 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된 반면에 이제 LG생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서 K뷰티 화랑인 거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북미나 동남아 지역 그리고 최근에 또 LG전자로부터 양수해온 프라엘 기기를 또 아무래도 요즘에 뷰티 기기가 워낙에 화랑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어야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아모레보다 면세점 쪽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 글로벌 화장품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 중국 소비재 브랜드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ODM, OEM 업체를 보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먼저 중국도 최근 인디 브랜드들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실히 볼 수 있었던 게 지난주에 나왔던 프로야라는 중국 화장품 업체의 실적이었는데요. 이 업체가 되게 잘하는 업체였었고 매출 성장률이 뭐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난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이제 10%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주력이었던 스킨케어 제품 쪽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20% 빠지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인디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9월 초에 프로야가 이제 투자했던 회사가 플라워 노즈라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대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근데 이 브랜드가 흥미롭게도 지난 10월 18일부터 이제 엊그저께까지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인산인해였어가지고 네. 들어가려면 2시간을 대기를 그래요? 해야지 겨우 네.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 중국 소비재가 뭐 라부부를 통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됐는데 이게 화장품에서도 저희는 마찬가지 측면으로 조금씩 품질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또 품질에 까다롭다 보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좀 글로벌리 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워노즈 같은 경우는 한 매출 1,000억 정도 하고 있고 또 곧 있으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자사몰도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또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ODM들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디 브랜드들이 좀 화랑을 겪고 있는 화랑을 또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ODM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급부상하면서 한국 ODM 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피부 시술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더마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관련주를 뽑자면 네오팜을 또 빼둘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시총도 뭐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는 좀 좋고 많고 그리고 또 실적도 그냥 소소하게도 하고 네. 있고 수출 비중이 워낙에 한 자릿수였다가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약간 빛을 덜 발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및 뭐 아마존 쪽 이런 쪽으로 지금 더마 화장품 많이 수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실적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제로이드를 원래 병원에서 지금 유통하다가 지금 올리브영으로 유통망을 확장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술이라는 저는 강력한 화장품의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의 정의가 인체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늘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술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포지셔닝을 좀 강조를 하려면 결국에는 피부과와 같이 한다라는 더마라는 그런 컨셉이 들어간 제품들 네. 그리고 또 확실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제품들 그리고 또 겔 마스크처럼 딱 발랐을 때 소비자가 바로 차가워진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 있게, 제품들 네. 위주가 이제 경쟁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안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립이 되겠죠. 네. 립 제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서 아이패밀리에스가 운영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죠. 롬앤이 MG 마케팅을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색조가 이제 스킨케어 다음으로 또 수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품목인데 품목별로 봤을 때 지난해에 이제 립밤과 립 틴트 제품이 네. 수출이 전년 대비 40% 늘면서 가장 수출 성장세가 좋았던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이제 립 제품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품질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고 소비자들이 화장품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소가 5,000원짜리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거를 다 지금 맞아요. 교육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화장품 시장에 저희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을 계속 태워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 같은 경우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한 6에서 7%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바로 이제 MG를 타겟으로 해서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인게이지먼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결국은 네. ODM이 ODM 을 가야 가장 된다. 네. 안정적이고 편안한 선택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화장품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브랜드들은 조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는 네. 있는데 어쨌든 생산지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 그리고 제품을 새로 내놓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글로벌리 좀 ODM들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이 있을까요? ODM 업체 중에서? 코스맥스 코스맥스. 말씀드립니다. 네. 네, 화장품주 전략 속에서 화장품도 물론 좋지만 ODM 업체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